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총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판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법. 지난주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무어스레드라고 하는 종목이 12월 5일에 과창판이라는 곳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전부터 좀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장 당일에도 이제 발행가 대비해서 주가가 425%나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열기 이런 것들을 반영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PU에 대한 이제 중국의 열망, 중국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AI 칩 개발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발전 역량이 될 것이다 라는 뭐 여러 가지 기대감, 또 국산화, 엔비디아 안 쓸 건데 엔비디아를 좀 덜 쓰고 중국판 엔비디아를 쓰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졌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중국 증시의 최근 분위기도 한몫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IPO에 대한 희소성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열기가 더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수급이 굉장히 집중되는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IPO 희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홍콩 증시 IPO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2024년부터 중국 증시는 IPO 시장에서는 굉장히 혹한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중국의 이제 좀 정책적인 배경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볼륨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볼륨은 커져가는데 사실 지수,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라는 CSI 300 지수 같은 게 지수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여러 해를 이제 지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이런 시총이라든지 유동성이 좀 너무 양극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 종목이라든지 좀 부실한 기업들은 좀 걸러내고 상장 폐지를 시키는 이런 좀 자정작용, 시장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국구조라는 정책이 좀 나왔었고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좀 2024년부터 IPO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중국 본토 증시 IPO에 보시면 IPO가 굉장히 활성화되었었다가 갑자기 2024년에 뚝 이렇게 전년 대비 2023년 대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정책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에도 12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년도 2024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그래도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무어스레드 같은 이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또 다시 중국의 IPO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면 과창판 같은 데 중심으로 상장 계획 발표 중인 또 성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또 다른 GPU 기업인 뭐 메타X라든지 CXMT, 뭐 YMTC 이거 다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까지도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니트리 같은 휴머노이드 대표 기업도 이제 반도체나 휴머노이드 기업이 중국 본토 증시의 릴레이로 IPO가 예정되어 있다. 사실 제가 아까 엄청나게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런 기업들은 상장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또 배경이 있겠죠. 우선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15차 5개년 기획이라는 게 있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향후에 5개년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그 목표의 중심에는 과학기술 자립이라는 큰 이제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품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하이테크 기술을 이제 발판 삼아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우리 넘어갔다. 뭐 노동 집약적 제조가 이제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방향이 맞춰진 상태고요. 중국도 이제 이런 방향에 맞춰서 이제 경제 성장축을 예전에 이제 구경제 중심이 아니라
신경제, 뭐 테크 이런 부분들로 전환하는 딱 전환점에서 이제 계속 이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상해 지수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국유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 그러니까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구경제 중심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과창판이라는 것도 계속 만들어져서 이제 이쪽에 테크 기업들을 많이 힘을 실어주고 IPO를 시켜주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R&D를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방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기업들, 사실 우리가 말씀드렸던 뭐 무어스레드나 아까 뭐 CXMT, 유니트리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R&D가 필요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런 과학기술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뭐 R&D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우선 설정이 되었고 이 다음부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들고 발벗고 나선 만큼 이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과창판 같은데 이제 중소형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 안에도 또 새로운 혁신 성장 트랙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건은 굉장히 좀 파격적이에요. 적자 기업도 우선은 상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이나 R&D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좀 심사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그래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또 상장이 될 수 있게끔 좀 그 문턱을 조금 낮춰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그 상장 이후에 위험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철저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을 계속 상장시켜주고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주는데 힘을 써주겠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기술이 나아갔고 이제 매출이 조금 더 오르는 기업들은 또 여긴 창업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심천거래소에서 요런 데까지도 지금 상장을 할 수 있게 한 단계 더 열어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사실 좀 조건이 안 되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래도 기술력은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특히나 2026년부터는 중국의 본토 증시 안에서도 주요 지수 중에서도 과창판 그리고 창업판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도 지금까지 여러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CATL이라는 중국 대표 그리고 글로벌 대표 1위 기업 인 배터리 기업을 육성시켰던 케이스를 좀 참고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2018년 6월에 창업판이라는 데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자금 조달을 여러 가지 많이 밀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데 굉장히 이런 지원들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 케이스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의견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인큐베이팅이 끝났고 이제 글로벌 자금까지도 모아올 수 있도록 홍콩까지 상장을 해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고 실제로 그 효과는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로 검증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이런 과창판이나 창업판을 통해서 이런 육성 기업들, 혁신성장 기업들을 좀 초반에 발굴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고 키워줄 때까지 조금 더 성장할 때까지 인큐베이팅을 한 후에 조금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도약 단계로 좀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육성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창판이나 창업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상장하려고 하는 지금 또 인기가 많은 또 뭐 무어스레드는 이미 상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도 알고 있던 뭐 캠브리콘 이런 기업들도 사실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문의가 많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근데 개별 종목은 직접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창판이나 창업판 지수 또는 그 종목들이 들어가져 있는 이제 반도체나 휴머노이드, 테마형 ETF 쪽으로는 간접 투자가 앞으로도 더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상장을 할 때마다 무엇을처럼 엄청나게 단기 과열 이슈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CATL의 방향처럼 결국의 방향성은 그 혁신성장 기업들을 상장시켜서 발전시키려는 방향성은 이쪽이다. 이 반도체나 테크 쪽이다라는 거는 분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앞에 ETF들은 과창판 지수, 그리고 창업 지수, 그리고 과창 창업 지수 뭐 이런 것들에 다 투자하실 수 있는 ETF가 굉장히 종류별로, 거래소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홍콩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형 ETF는 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조금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휴머노이드 테마형 ETF 안에는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